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평소에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하실 텐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껴 화가 난 적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속이 끓어오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노를 조금 더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 사소한 일에 크게 화를 내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으셨는지요? 예를 들면 가족과의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마음속 상처가 오래 가거나, 혹은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던 일을 부풀려서 결국 관계가 크게 틀어져 버린 경험 같은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분노를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엔 그 화살이 자신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를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과 삶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어르신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화가 난 상황을 스스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치밀 때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뇌가 평소와 다르게 과열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과도한 말과 행동이 나와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잠깐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화가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 심호흡을 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약간 분리되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시간을 조금만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분노가 생각보다 많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완벽히 이해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지치고 분노가 커져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다양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조건 이해하려 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고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거기에 지나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내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로는 화를 내어서 바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내 뜻대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틀어지거나 장기적으로 감정의 앙금만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거슬렸다고 해서 당장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퍼부으면 상대방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거친 말이 오가게 되고 그 순간의 사이다 같은 통쾌함은 잠깐이지만 곧 후회와 미안함, 심지어는 죄책감 같은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내 목표나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손주나 자녀분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화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많이들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를 한번 제대로 내야 애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타이르고 꾸짖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분노를 거칠게 폭발시키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 순간은 통쾌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소원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서 더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화내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먼저 한 템포 쉬고 말로 잘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분노가 아닌 차분한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공격적 태도와 적극적 태도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헷갈려합니다.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맞서고 공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적극적인 태도는 내가 할 말을 하되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격적인 태도는 말 그대로 상대를 해치거나 누르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나 돌아오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적절히 내 의사를 표현하되 상대의 감정까지 고려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너무 거친 표현보다 적극적이지만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속 분노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나 사건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면 분노가 끝없이 증폭되어 결국 내 건강과 행복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뿐입니다. 내 인격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요. 내가 화를 끌어올리면서 대응해버리면 결국 그 무례함에 걸맞은 내 태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귀합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나 나와 안 맞는 사람에게 계속 신경 쓰고 감정 소모를 하다 보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 에너지와 시간을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쓰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바꾸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하며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건 내 마음의 창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의 창이 온전하지 않다면 아무리 현실이 괜찮아도 왜곡되어 보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창을 닫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남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고 단단히 세우는 것이 훨씬 빠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내가 다 참기만 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 자체가 무조건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상황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좀 더 지혜롭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꾸만 분노가 솟아오를 때에는 먼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또는 조금 참았다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사람이 모두에게 잘 지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을 좋아하고 외향적이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쌓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과 잘 교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뜻밖의 무례한 사람이나 나와 완전히 안 맞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게 될 일도 늘어나기 마련이지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쏟으며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아끼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정성과 마음을 쓰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혹시 지금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중이신가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화와 스트레스를 피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착하다, 어떤 사람은 못됐다, 이런 식으로 쉽게 단정 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강물처럼 흐르는 것과 같아서 늘 변하고 성장하거나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어 보였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지혜로운 행동을 보일 수 있고, 한때는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 언젠가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기준으로 타인을 확정짓고 분노를 키우기보다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음의 여유를 지니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것은 복수심을 내려놓고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을 때 강한 복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내 마음이 그 상처 준 사람과 묶여서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내 감정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지요. 거꾸로 보면 그 사람을 놓아주고 미련 없이 잊어버리는 편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물론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나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로는 남과 비교해서 승패를 가리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 지인들과 늘 비교하게 되어 쓸데없는 질투심이 들거나 괜히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경우가인가요?
사실 비교를 계속하다 보면 분노는 물론 서글픔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게 됩니다. 내 마음은 점점 편안함을 잃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비교를 해야겠다면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를 칭찬할 만한 일이니까요.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성장의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은 우리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보고 아 참 예쁘다 하며 기분 좋아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 순간을 놓치면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길 위에 풀이거나 이름 모를 잡초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내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를 구분해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노여움은 결코 오래 지니고 있을 만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를 일으키는 상황들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결국 내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일수록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생각의 방향을 다르게 해보는 습관을 기르면 어떨까요? 몸 건강을 관리하듯이 마음 건강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르신들께서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내 마음이 상했을 때는 무엇을 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취미활동이 있으신가요? 이렇듯 마치 몸이 아프면 약을 먹듯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 때에도 조금 더 부드럽고 지혜로운 대응 방법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조금 더 평온하고 즐겁게 살아가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황혼기의 시간 속에서 사소한 분노에 휩싸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주위 사람들과 서로 배려하면서도 내 마음을 잘 지키는 분노 조절 방법들을 생활에서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화를 사귀는 게 아직은 익숙지 않더라도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써먹으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솟아나는지 이해하고 적절히 제어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하루하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날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화를 다루는 지혜는 곧 인생을 다루는 지혜라 할 수 있으니까요. 부디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나날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